자, 여러분들 오늘도 한번 시황 정리를 하고 결국엔 계속 매매를 해도 되는 테마에 대해서 또 알아볼 텐데, 야, 근데 요즘에 외국인들 매도세가 또 다시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도 5천억 정도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도 7천억, 양대 시장 합치면은 8천억 넘는 또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엄도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기도 했고 탄핵 국면이기는 해서 불확실성이 있긴 한데 어느 정도는 그래도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그거랑 관계없이 그냥 외국인들은 일관되게 매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외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우리나라 국장 자체를 지금 매도 탈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일별 추이를 보면은 최근에 계속 매도를 하고 있죠. 뭐 하루 이틀 잠깐 매수세가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거를 제외하면은 대부분 매도를 좀 일관하고 있고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은 반면에 연기금은 거의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지금 한 달 동안 봤을 때 한 2, 3거래일, 3거래일 정도? 이마저도 별로 이렇게 막 3억, 81억 이 정도만 매도를 했고 10억대, 30억대 매일같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마디로 외국인은 다 팔고 있고 그 외국인의 물량을 연기금과 일부 기관이 좀 사 모으면서 주가, 지수를 좀 방어를 하고 있다. 언제까지 계속 지속이 될지는 좀 두고 봐야겠지만 하루빨리 좀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포함해서 좀 안정을 찾으면은 변화가 나오는지 이런 변곡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변곡점이라고 한다면은 슬슬 외국인들도 이제 매수를 하는 좀 그런 구간이 빨리 나와야 될 텐데 지금은 계속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은 뭐 어떤 게 있다 그랬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수급이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래서 가벼운 테마주들, 개별주들, 미국장에서 양자, 뭐 드론, 자율주행 이런 애들 움직이니까 그런 애들 위주로 계속 국장도 테마주 위주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큰 시가총액의 큰 종목들은 굉장히 지지부진합니다. 정말 매매하기가 손이 절대 좀 나가지 않는 과대낙폭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만 좀 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은 약간 모멘텀 플레이 관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매매할 만한 게 대형주 중에서는 딱히 보이지 않아요. 일부 테마주 말고는 매매하기가 정말 좀 어려운 그런 장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큰 악재가 나왔습니다. 사실 거의 예견된 거긴 한데 막상 이게 정말 베일을 벗고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한 번 더 화들짝 놀라면서 일제히 던졌습니다. 바로 뭐냐면 2차 전지예요. 삼성 SDI도 마이너스 6%.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포스코 퓨처엠도 신저가거든요. 야, 오늘만 마이너스 8%. 최근에 조금 반등이 나오나 싶었는데 야, 이게 그냥 귀여운 기술적 반등이었다니. 오늘 하루 만에 저가를 이탈하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런 흐름들 좀 굉장히 좋지 않고 이 외에도 뭐 포스코 홀딩스도 하락하고 있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애들도 다 신저가거든요. 에코프로 BM도 오늘 8% 가까이 하락하면서 야, 이제는 이거 좀만 더 빠지면 10만원도 깨지겠는데? 10만원이 깨지면 여러분들 이게 어떤 가격이냐면 10만원이 깨진다. 그럼 진짜 우리 작년 초에 그 2차 전지 광풍이 시작되기 전 가격이거든요. 2차 전지 그 광풍이 시작되기 그 1월 달이 10만 원이었어요. 1월 달. 근데 그 이후에 5배 넘게 올랐다가 지금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야, 그때만 해도 계속 간다 난리가 났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1년 만에 완전히 제자리로 돌아올 줄이야. 그죠? 이렇게 지금 추세가 너무 안 좋은데 왜 그러느냐? 오늘 어느 정도 예견된 거긴 한데 구체적인 것들이 좀 나왔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팀이 전기차 배터리 소재 관세 부과 후에 동맹과 협상을 할 것이다 라는 내부 문건이 좀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 로이터에서 나오기로는 정권 인수팀 내부 문건에서 확인이 됐다. 전기차 보조금 등을 대폭 축소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협상 카드, 그다음 관세랑 지원금을 대폭 축소한다는 카드를 가지고 추가적인 협상을 할 것이라고 해요. 왜냐면 예전에 트럼프 1기 때도 철강 쪽을 이런 식으로 협상을 했었거든요. 철강 쪽에서도 25% 일단 관세 때린 다음에 너네들 뭐 어느 정도 이제 관세 때렸으니까 이제 협상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불리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협상을 하고 그래 그러면 25% 관세 면제해줄 테니까 대신에 뭐 수출 제한이나 뭐 다른 조건들 가지고 가자. 이게 진짜 이제 의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기차 쪽도 일단은 보조금과 관세 때린다고 하고 본격적으로 트럼프 정권이 시작이 되면은 그 이후에 개별적으로 이제 협상이 시작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정치적인 것들도 좀 해소가 되어야 빠르게 이런 우리나라의
좀 이익을 위해서 좀 협상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다. 여러 가지로 좀 혼란스럽긴 하죠. 지금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앞으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계속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협상 제대로 못하면은 이도 저도 아니고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 아니냐. 결국에는 비용도 증가하고 제대로 된 생산이 안 이루어지면은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종목들이 또 신저가를 계속 가고 있다라는 소식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보면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에 협력 없이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나 배터리가 잘 돌아갈 수 있을까? 왜냐면 중국을 지금 배제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나라 없이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잘 활용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일단 시장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심하게 때릴 것 같진 않거든요. 우리나라에 지금 협력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서. 그래서 잘만 하면 되는데 시장은 뭘 싫어하죠? 안 될 수도 있잖아. 최악이 나오면 어떡해. 약간 이런 불확실성이 싫어하죠. 그래서 내년에 초에 트럼프 정권 시작되고 나서 협상 전까지는 지금 같은 센티가 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져지는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안 좋은 소식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무너지는지 이런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가 나오는 게 전기차 공급망에서 이제 중국 배제하고 미국 내 생산 장려를 위해서 관세를 활용을 할 것이다. 관세를 무조건 적용한다가 아니라 미국 내 생산을 위해서 협상을 위해서 관세를 활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현대차, 전기차 판매가 타격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 현지 생산, 이제 한국 배터리 업계에도 영향을 주는지 주목을 해야 된다. 자 여기서 보면은 아니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본인의 측근인 일론 머스크의 이제 테슬라도 타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인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에 타격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 경쟁사에게 더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게 머스크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세계의 그 힘의 논리는 이렇게 좀 이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의 협상 이후에 결국에 나중에 승자는 좀 테슬라가 될 확률이 좀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린 한국 기업들을 이제 배제하면은 미국에서 배터리 생산 역량이 이제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협력을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계속 과하게 급락이 나오면은 사실 또 과한 이제 투매에 따른 좀 낙주 또는 과대 낙폭으로도 충분히 접근하시는 분들이 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은 이제 2차 전지의 급락 정말 끝난 걸까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불확실성이라서 하락을 하지만 본격적으로 트럼프 취임을 하고 나면은 오히려 그때부터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트럼프도 우크라이나 전쟁 멈춰야 된다 뭐 이런 내용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테마들에 묻혀서 그런 건지 우크라이나 뭐 재건 테마는 좀 잠잠합니다. 별로 큰 움직임은 없죠. 꾸준하게 어떻게 변화가 나오는지 정도 우리가 이전에 있던 거와 다르게 새로운 뉴스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트럼프, 틱톡에 난 따뜻한 감정이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틱톡 관련된 테마주도 반짝 튀긴 하는데, 가볍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기업 CEO와 이딴 면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7일에는 넷플릭스, 18일에는 아마존, 이제 하나씩 도장 깨기 들어가면서, 다 이제 내 사람을 만들기 들어가는 건지 몰라도 면담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김정은과 또 만나겠다. 북한의 김정은과 만나겠다. 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리더십의 부재가 있는 상황이라서 내년에 좀 빠르게 이게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한국 패싱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패싱 트럼프 김정은과 직접 대화를 시사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소외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은 그냥 제3자로 그냥 구경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치적인 문제가 이제 빨리 이게 불확실성 해소가 돼야 되는데 계속 이제 앞으로 남은 절차들이랑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단기간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소식과 함께 AI 쪽은 여전히 좀 나쁘지 않습니다. AI 소프트웨어 포함해서 오늘은 이제 반도체들이 수남의 관점으로 브로드컴 계속 반등이 나오고 있었고 브로드컴 외에도 다른 반도체 종목들도 수남매가 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 종목 몇몇 종목들 기존에 관심을 많이 못 받았던 일부 반도체 종목 위주로 좀 수급이 들어온 게 오늘 시장에도 좀 특징적이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 TSMC CEO와 회동을 한다. 테슬라 이제 인공지능 로봇의 반도체 협력 추진을 한다는 소식이고요. 자, 그쵸. 여기에서 삼성전자와 회동.
이런 얘기만 나왔어도 완전 주도주가 지금 삼성전자 관련된 반도체부터 또 로봇주까지 난리가 났을 텐데 거래대금 빵빵 터지면서 참 이런 소식이 없어서 그죠? 뭐 아쉬운 것 같습니다. 계속 TSMC와의 회동 이런 내용밖에 없죠. 자, 이런 소식과 함께 웨드부시 테슬라의 뭐 목표 주가 $515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트럼프의 규제 완화로 자율주행 서비스가 쉬워지고 대선 이후에만 주가가 73% 급등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순항할 것이다 라는 전망으로 $500 넘는 목표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반도체 시장은 너무 안 좋다 하반기 안 좋다 하는데 사실 올해 역대 최대 6.5%나 좀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시장은 아직은 괜찮은데 많은 분들이 내년에 안 좋아지는 거를 굉장히 빠르게 좀 땡겨서 좀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나. 그리고 국장에 대한 그냥 매도세도 당연히 영향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소식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국장에서 자율주행 관련 테마도 죽지 않고 좀 차트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내일도 뭐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는데 이번에도 트럼프 자율주행은 띄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전에도 한번 뉴스에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 GM은 중단이 됐고요. 이게 내가 경쟁에서 안 될 것 같다. 테슬라한테 안 될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그런 건지 GM은 중단. 현대차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지금 주춤거리는 상황이다. 일단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분들이 반신반의하면서 보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차는 지금 주춤거리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테슬라의 다 자율주행 시장을 다 잡아먹히는 그런 구조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일부라도 좀 현대차가 좀 가져오게 된다면 사실 괜찮거든요. 그죠? 괜찮은데 그래서 현대차 역시 완전 자율주행차 개발에서 한 발 물러선 상황이라는 또 얘기가 있습니다. 올해 5월에 그죠? 5월에 나왔던 내용인데 계속 이제 끌고 가는지 결국엔 테슬라에게 백기를 드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관련 소식입니다. 중국 무비자 환승 최장 10일로 연장했다. 한국 등 54개국 대상이고 어쨌든 이런 흐름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 개선, 중국의 좀 경기 부양 의지들이 좀 보이고 있어서 일단 엔터주들 이런 애들도 지금 현재 차트가 그래도 꺾이지 않고 상승 또는 기간 조정 관점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드론도 연일 미국에서는 드론에 대한 여러 가지 노이즈들도 있고 관심도 많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드론 관련된 종목들도 두 자릿수 상승을 보이고 있고 방산 드론 업체도 강세고 우리나라 오늘 증시 시장에서도 LIG 넥스원이 드론 관련해서 좀 상승이 나왔거든요. 중국의 공백을 드론에 관련 공백을 LIG 넥스원과 함께 채우겠다 이런 관련된 뉴스가 나오기도 했는데 드론 쪽도 단기간에 끝나기보다는 계속 테마 관점으로 단기 모멘텀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드론 음모설 요거는 잔이 PD가 일단 음모설 하나 가져왔거든요. 가볍게 재미로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정부는 드론에 대해 이미 다 알고 있다. 우리 군은 모든 드론이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안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말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들의 진실을 밝히기 꺼려한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드론들이 막 움직이고 있는데 방사능 수치가 굉장히 높다고 하고 뉴저지랑 뉴욕 방사능 수치가 높다고 하고 핵탄두를 찾고 있다라는 루머도 있는데 드론을 공격하는 미국 민병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괜히 얘기해봤자 안 좋은 또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일단 이건 다 가볍게 패스를 하고요.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도 시간차로 두고 오늘 좀 순환매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인벤티지랩과 다른 종목들 기존에 소액 받았던 애들 최근에는 이제 펩토로만 올랐는데 다른 이제 비만 치료제 애들도 순환매 좀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정도로 시황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남은 이번 주 얼마 안 남았는데 계속 매매를 해도 되는 테마들 가볍게 우리가 또 짚어본다면 반도체 오늘 새롭게 수급이 들어왔었죠. 반도체 종목들 일부 수급이 들어왔던 애들은 또 하루 이틀 쉬고 움직임 나올 수 있는 관점으로 체크를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드론 애들도 계속 순환매 관점으로 드론도 아직 끝나진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중 단타 정도로 계속 보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양자 쪽도 오늘은 정강 후약으로 끝났는데 양자 쪽도 미국에서 좀 과하게 상승을 해서 쉬어갈 수도 있어요. 쉬어갈 때 국내 또 테마주들도 비슷하게 쉬어갔다가 나중에 또 움직이는 이런 패턴들 계속 반복될 것 같으니까 양자 쪽까지 같이 보시고 자율주행도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컨텐츠 제가 계속 이번 달 내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오징어 게임2 관련된 소식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관련해서 오늘 아티스트 스튜디오가 13% 넘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종목들도 시간차를 두고 수단매 들어오는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어서 일정 매매나 재료 매매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정치 테마인데 사실 저는 정치 테마주의 난이도가 꽤 어렵다 보니까 굳이 매매를 많이 말씀드리진 않았고 추가로는 AI 소프트웨어 조정 이후에 또 기술적 반등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함께 보시면 비만 치료제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매매해도 되는 섹터나 테마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저는 다시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